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52회 박영선 대표의 세월호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사우스코리아의 민주주의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당한 경제 원칙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신 이 두 가지의 말씀에 방한하신 강한 목적과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죠. 선거입니다. 국민이 선거로 바꿔야 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국민의 소극적인 반응과 야당의 무능력으로 이루어내지를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국민이 아닌 민중만의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수주의자 또는 기득권 세력의 사람들과 반공의 이름으로 국가 권력에 협조, 맹종하는 자들, 고소득의 계층, 이들을 저는 국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변화 없이 진보주의자 또는 서민, 저소득 계층 사람들과 극소수의 양식 있는 지식인, 양심의 언론사와 언론인들, 이들을 저는 또 인민 또는 민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빨갱이로 몰리기 때문에 사우스코리아에서는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스코리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보안법인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걸리죠. 영어로 people 하면 국민, 인민, 민중,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이 모든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을 전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스코리아에서는 확연히 제5공화국의 퇴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등장으로 해방 이후에 나타난,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DJ 김대중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됐을 때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등장, 그러니까 국민정부죠. 등장으로 해방 이후에 나타난 뉴 이데올로기 싸움이 시작이 되어서 백성들을 둘러 나뉘는 과열된 사상의 진영이 과거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이라면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을 바꿔가며 대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언론사들의 양분화가 더해져서
보수 신문과 진보의 신문사로 나뉘게 되어 한층 더 대립의 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들 민중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누가 변화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매번 이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데 무능하고 무력한 제1야당에 의하여 매번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잘 설득하여 선거에서 그들을 보여주는 지지에 의하여 결국에는 국민과 민중이 통합하여 이들을 사람들, people이라고 부르는 집권 세력과 정부가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교황님이 바라던 사우스 코리아의 by the people, with the people, for the people 희망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730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무능하고 무력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물러남으로써 이제 다시 민주당의 희망을 봅니다.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을 사용합니까?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민의를 국민의 뜻이죠. 민중의 뜻, 민의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루속히 당명을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순간 깨달아서 검소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무엇으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겠습니까? 옷차림이 아니겠어요? 변화된 그의 마음을 타인들은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알듯이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에 기억되어 있는 모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피하여 역사 있는 민주당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미워도 버릴 수 없는 당, 민주당을 다시 껴안고 바라보게 하는 절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박근혜의 한나라당을 살려서 대선 이미지를 만드는 큰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직도 민주당에는 박영선, 한명숙, 이현주, 박지원, 문희상 등등 여기서 시간상 제가 일일이 많은 분들의 성함을 거론하기가 힘들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밝히지 못한 거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계신다는 것은 민주당의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음을 이 민중들이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의 협상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치력 부족으로 공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이들의 어이없는 죽음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간들을 기소하여
죄를 받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영혼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희생자 유족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표면상으로는 헌법과 법의 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안 된다고 말을 하지요.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세월호의 비리를 수사하게 되면 해양경찰은 물론이고 선박협회인가요? 선주협회, 선박관리를 하는 주무소와 청진해운, 그리고 여기에 얽혀있는 관공서의 공무원들, 그리고 유병원과 정관계의 비리 유착, 정계와 관계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관공서. 더 깊게 파고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병원의 의혹을 까발기는 수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말기에 지금의 구원파가 사용하고 있는 천수관의 건물과 그 넓은 땅은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었고 방송에 보도할 시에는 벌써 모 종교단체가 구입하여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미 건물 짓는 진행 단계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된 상태의 방송이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단체가 구입하여 건물을 짓기 시작했던 보도였습니다. 그러니 대선에서 큰 도움을 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 정권이 막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둘째 핵심입니다. 지금의 특검 제도로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매번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해서 명백하고 개청한 수사 결과를 접한 적이 있었는가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흐지부지 미궁으로 남았거나 그랬죠. 왜 그럴까요? 특검이 관공서의 방해로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부의 지시 또는 압력에 굴복하여 특검사가 사표하거나 이렇게 하여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하지 못하였기에 그간의 특검을 보아왔던 사람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만 제대로 된 명확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며 또한 민중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로 마지막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박영선 비상대책위 대표는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옳을까요? 먼저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의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서 충분히 그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번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제대로 경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새누리당의 절대 용납 못하는 입장을, 그 현실을 알리고 이해시켰어야 했으며, 그래서 이렇게 진상조사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못할지라도 최고에 닿는 선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절충안이 나와도 너무 실망하지 말 것과,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내도 화내지 마시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 모두가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가반이 넘는 그들이 일방 독주해도 막아낼 수 없는 실정이므로 다음 대선에는 저희 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여 진실을 밝히게 하려면 지금의 선거 시간을 오후 9시 30분까지, 저녁 9시 30분까지 연장하는 협상을 함께 하려고 하니 이해하고 도와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웬만한 것들은 대폭 양보하면서, 어차피 진상조사위에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대폭 양보하면서 선거 시간 연장을 연계해서 얻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 2016년의 총선에서 투표율을 높여 대승하는 장기적 전략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선거시간 연장을 들고 나와서 함께 협상하자는 안에 끝까지 반대를 하면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으로 몰아감으로써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박영선 의원이 대표로 계시는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필자는 기대를 해봅니다. 당내의 민주화 정책이죠. 다름 아니라 바로 당내 민주당 내의 민주화 정책입니다. 모든 공직의 공천에 비례 대표를 제외한 확실한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의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도 민주당의 핵인 계파의 갈등, 이것도 사그라들며 오히려 서로 간의 계파를 인정하여 좋은 계파 정치를 하여 생기는 문제마다 쉽고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자생할 줄로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지지율도 오르고 차츰차츰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서 2016년에 있을 총선에서는 큰 지지를 받아
대승하는, 심지어는 가반수를 넘는 역사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으며 총선뿐만이 아니라 대선에서도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여 사람, people를 위한 정치 풍토를 만드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